김봉식 청장과 통화를 하던 중인 12월 3일 22시 32분 18초경에 김용현 장관이 김봉식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김용현 장관과 김봉식 청장이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비화폰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증인과 김봉식 청장이 통화를 하던 중에 김용현 장관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이런 얘기를 김봉식 청장이 했던 기억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나십니까? 예, 61항입니다. 12월 3일 22시 31분경 증인과 김봉식 청장이 통화한 이후에 최창복은 김봉식의 지시를 받고 22시 35분경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71기동대는 국회 1문, 87기동대는 국회 2문, 27기동대는 국회 3문, 34기동대는 4, 5문, 45기동대는 6, 7문에 배치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같은 날 22시 39분경 국회 경비대 전원의 근무를 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몰라요.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셨지만 뭐 경력이 운용된다는 정도는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각 시도 경찰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궁금해할 이유도 없고 뭐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뭐 서울청장이 구체적인 배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청장이 뭐 5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알아서 뭐 하는 거지. 그게 뭐 경찰청장의 그 권한 갖고 그 동안에 또 관례적으로 또 경찰청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고 지시를 했던 것 같으면 제가 살펴보고 했겠지만 그 동안에 뭐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가던 대로 하던 대로 그냥 했던 것뿐입니다. 그 12월 3일 통화 내역 보시면 22시 45분경에 증인께서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50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증인은 이때 김봉식 청장으로부터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배치되었다 이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서울청에서는 22시 50분경 기동본부에 서울청 소속 기동대 비상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께서 22시 45분경 통화 당시에 김봉식으로부터 경력을 증언하겠다 이런 보고도 혹시 받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으면 만약 있었으면은 그럼 약간 특별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아마 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러면 22시 45분경 통화 당시 김봉식 청장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경력 운용하는 시도경찰청장의 그 사항이고 만약에 특별한 거 있으면 제가 물으면 판단을 제가 해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거는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아무리 경찰청장이라 하더라도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네. 김봉식 청장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때 22시 45분경에 증인께서 전화를 걸어서 국회 경력 배치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김봉식 청장의 기억이 맞겠습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의 게 맞겠죠. 예. 그러면 증인께서는 김봉식 청장으로부터 미리 준비했던 대로 경력을 배치하겠다고 보고를 받고 뭐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준비했던 대로 이렇게 뭐 표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경력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김 청장님이 저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것 같고 또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김 청장님이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또 뭐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이렇게 그 서울청의 전반적인 상황을 저한테 아마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고 제가 알았다 뭐 그런 정도 대화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지금 맥락상 보면. 알겠습니다. 김봉식 청장 검찰 조사 당시에 22시 45분경 조지호 청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 경력 배치가 다 되었냐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했고 자연스럽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자고 김봉식 청장과 증인과 함께 얘기를 했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서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진술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집회 시위 같으면 예상 상황이 비교적 세밀하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모든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당시로 놓고 보면. 그래서 일단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하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압박을 받을 거라는 건 이거는 뭐 오랜 경험상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 상설 그 경비 부대가 있습니다. 24시간 경비하는 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이 상설 경비 부대만 가동해도 될 것 같고, 국회는 상설 경비 부대가 국회 경비대 1개 정도인데 한 100여 명 남짓되고 일시점 근무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20명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국회를, 그리고 담벼락도 나왔는데 국회를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추가로 거기다가 경력을 배치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김 청장이 저한테 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알겠습니다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22시 45분 통화 전에 김복식 청장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22시 43분경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통화한 게 있는데요. 그때 뭐 김용현 장관하고 통화했다는 얘기가 들으시거나 한 기억은 없습니까? 김 청장님이 비화폰으로 뭐 김용현 장관님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과 관련 통화한 내용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저는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김 청장님의 통화 기록은 최근에 저희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이제 열람하면서 알게 된 사실, 김 청장님은 이렇게 통화한 내용이 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알려줘서 제가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항입니다.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497번 6134쪽 이하인데 6136에서 37쪽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청장은 보시면 김봉식 청장은 증인과 통화 이후인 12월 3일 22시 46분경 경비 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고, 그 이후인 22시 47분경 최창복은 서울청 경비 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 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외부에서 국회 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차단하라 했고, 이제 뭐 차벽 설치도 얘기했고, 뒤에 22시 49분경에 보시면 현 시간 이후로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과 김봉식 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무전이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까? 근데 그거는 뭐 합의할 내용도 아니고, 예, 저한테 뭐 보고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건 합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청 지시는 경찰 경비 용어로 국회를 소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작전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우발 사태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충돌하는 단체들 간의 어떤 우발 사태인데, 그 우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진공으로 비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작전 개념이고, 이거는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집회 시가 많을 때도 똑같은 개념으로 작전을 했고, 그 전에도 똑같은 개념으로 작전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8항은 질문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김봉식 청장의 지시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일단 국회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라는 것은 맞지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거는 처음에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지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70항은 제가 그 영상을 좀 이제 통화 내용을 좀 재생을 원래 계획을